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양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여받은 주제는 MCS 서포트 프로시저, 어시스트 프로시저입니다. 뭐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최근 문헌들을 이제 리뷰를 쭉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아주 솔리드한 에비던스를 갖는 그런 페이퍼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주로는 이제 엑스퍼트 컨센서스 레벨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관련된 문헌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케이스들,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들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MC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에크모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언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제가 여러 환자들의 리퍼를 받으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넣는 것들은 너무나 다 잘하시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거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MCS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카디오제닉 샥 치료에 있어서 메디칼 세라피 언론과 IABP 사용은 점점 줄고 있지만, 그 외에 임펠라나 에크모, 엘바드에 관련된 사용들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근데 뭐 헤드투헤드 컴패리슨에 이제 랜덤 트라이얼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도 파지티브 스터디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ABP 샥2 트라이얼, 메디컬 vs IABP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보다 포턴트한 MCS인 임펠라와 IABP를 비교한 스몰 사이즈 랜덤 트라이얼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카디오제닉 샥에서 헤드투헤드 컴패리슨의 MCS의 파지티브 스터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보시면은 랜덤 트라이얼들과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들 나오는데요. 우리가 임펠라 포턴트한 임펠라를 사용한 경우와 IABP를 사용한 경우에 이제 랜덤 트라이얼 그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들을 보시면요, IABP는 이너스피탈 모탈리티가 34%, 임펠라는 45%, 블리딩도 임펠라군에서 훨씬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에 적용했을 때 항상 포턴트한 어떤 MCS가 더 어려운 환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턴트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이제 매니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크모와 임펠라 어떤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보시면 보다 강력한 에크모 디바이스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결과는 에크모를 넣은 군이 임펠라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MCS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환자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MCS related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오버컴하는지, 이런 것들의 세팅과 전략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부족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MCS가 적용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PCI 스트래티지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내셔널 데이터를 보시면 MCS 멀티베스 PCI의 레이트는 굉장히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데이터는 더 나쁘죠. 멀티베스 PCI가 샥에서 컬프리 온리보다 더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MCS의 도움을 받고 어떤 리얼 프랙티스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컬프리 샥 트라이얼에서 컬프리 온리가 더 좋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랜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멀티베스 PCI를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가 이 스터디가 나오면서 약간 리얼 월드에서 주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MCS를 다 달고 있는 환자들의 리버스쿨 스트래티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이제 NCSI 데이터인데요, 300명의 임펠라를 서포트하면서 MI 샥 환자들이 이제 PCI를 하는데 50% 이상의 멀티베스 PCI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양군에서는 모탈리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S 이라에서 어떤 AMI 샥의 멀티베스 스트래티지는 현재 컬프리 샥이
이끌어온 그런 흐름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CS를 언제 적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최근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보면은 PCI 전에 넌 그룹하고 PCI 중이나 후에 넌 그룹의 결과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PCI 전에 임펠라를 넣고 시술한 그룹이 사망률과 블리딩 등 어떤 세팅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PCI 전에 과감하게 넣고 하는 게 환자를 안전하게 끌고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CS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 베이스로 이제 결과물이 변해갈 수 있는 건데요.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경험도 임펠라를 초창기에 사용한 그룹하고 최근에 그 경험하고의 이제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사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CS는 어떤 시술의 경험과 이런 전략, 그 팀의 전략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S 적용은 가능하면 일찍 PCI 전에 하는 게 좋겠고 다양한 유지요법, 제거요법 등을 잘 갖추는 프로토콜화된 전략을 가졌을 때 성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얼월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페이션트 팩터, 리전 팩터, 히모다이나믹 팩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MCS를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MCS라고 하면은 그래도 VA 에크모이기 때문에 VA 에크모를 어떤 환자에서 MI 세팅 어떤 환자, 하이리스크 PCI 어떤 환자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VA 에크모의 이제 적응증에는 카디오제닉 샥, MI 뭐 등등의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PCI가 과연 인디케이션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60세 남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으로 응급실로 오신 분이고요. 에스텔리베이션 MI가 있었고 우리가 온콜로 이제 가기 전에 환자는 어레스트가 납니다. 그래서 CPR 하면서 왔던 캐스랩으로 옮겼고 엔지오로 했는데 이제 레프트 메인 플랭 럽처가 있죠. 그래서 원 스탠트 크로스오버를 하고 파이널 키싱 벌룬을 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업섹터블한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69세 남자 환자고요. 환자분은 RBBB, ER에서 이제 샥이 있었습니다. 샥이 있었고 샥 리서지테이션을 하고 캐스랩으로 옮겼던 환자고요. 엔조는 뭐 전 환자랑 굉장히 비슷하죠. 랩트메 플렉 럽처 환자고요. 이런 환자들이 앞서 이제 그 어레스트 환자들이야 우리가 어떤 선택의 초이스는 선택의 여지는 없죠. 그래서 일단 에크모를 놓고 레스큐를 하고 그다음에 PC를 하고 해결하고 이게 이제 루틴화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자 어떤 샥이긴 한데 어떤 스트래티지로 환자를 치료해 나갈지 병원마다 개인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스트래티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래티지로 이런 환자를 끌고 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조프레서를 쓰면서 인터벤션을 한다. 혹은 IBP를 적용하고 인터벤션을 한다. 외국 같으면은 3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펠라를 적용하고 인터벤션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펠라가 없으니까 VA 에크모 넣고 인터벤션 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초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초이스를 가지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에크모를 넣고 이런 환자들 이제 PCR을 하고 있고요. 에크모를 넣고 라이코노라이 확인하고 원스탠트 크로스오버하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제 퇴원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얼마 전에 리퍼가 왔던 케이스인데 그 어려움이 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라이코노라인은 특별한 거 없고 레프트 메인 플랭 럽처 뭐 앞서 환자보다는 이제 티미플로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다른 병원 케이스인데 이렇게 일단은 PCI를 먼저 시도를 하셨습니다. PCI를 먼저 시도를 하셨고 이제 와이어링 중에 이제 환자는 어레스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와이어링을 하고 벌룬하고 이런 과정 중에 풀 필름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레스트가 납니다. 어레스트가 나고 다시 이제 아로셋이 되고 다시 PCI 진행하고 다시 어레스트 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키싱 벌룬 하시고 투 스텐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에크모를 넣고 이제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에크모의 타이밍이 과연 적절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MI 샥 환자들은 우리가 레프트 메인 플렉 럽처나 어떤 멀티베슬 엘보 이젝션 프랙션이 시비얼리 디프레시브한 상황에서는 임펠라가 있다면 이제 레프트 하트를 서포트하는 임펠라의 적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러거나 하이폭세미아가 있다. 그러면 옥시게네이터 멤브레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펠라보다는 에크모가 더 유리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레스트 상황에서는 임펠라가 레스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크모를 적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데이터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크모 언제 넣어야 되느냐. 앞서 이제 임펠라 데이터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은 그룹, 시술 중후에 에크모를 넣은 그룹은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결과는 굉장히 다르고 어떤 PCI 전에 에크모를 넣고 시술한 그룹이 굉장히 성적이 좋고요. 물론 이제 도어 투 발룬 타임은 조금 더 느려지겠죠. 하지만 이제 샥 투 에크모 타임은 조금 더 빠르고 성적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시술 중간이나 후에 에크모를 넣은 경우는 레퍼런스 코호트 이제 ECPR, CPR 하면서 에크모를 넣은 케이스하고 거의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환자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12개 병원에서 이제 모은 데이터죠. 이게 레스큐 레지스트리로 발표한 데이터고요. 이게 샥투 에크모 타임 일찍 인지하고 일찍 넣은 그룹이 당연히 예후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철민 선생님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바조프레스의 용량, 그러니까 바조프레스의 용량이 너무 올라가기 전에 에크모를 넣어야지 메디칼 세라피나 IAP 군보다 예후가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에크모를 활용해서 에크모 서포트드 PCI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에크모는 넣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거를 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프랙티스는 에크모 플로우를 1리터로 낮춰놓고 1시간 정도 봅니다. 1시간 정도 보고 그것도의 조건에서 이제 노에피네프린, 도부타민 이제 최소 용량의 민 BP가 한 65 정도.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은 에코에서 3리터, 그리고 S 프라임은 9. CVP는 15, 티슈 퍼퓨전은 좋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에크모를 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에코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코 파라미터는 에코 예측 인자는 24시간 동안에 펄스 프레셔가 있고요. 그리고 민 프레셔가 60이 넘으면서 에크모 플로우를 3분의 2 낮추고 3분의 1 낮추고 이러면서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20% 이상, 그리고 LVOT VTI가 10, 그리고 S 프라임 6 이상일 때 이제 제거가 쉽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에크모 위닝은 에크모가 드레인이 시작하면서 프리로드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RV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크모를 유지하면서 RV가 굉장히 편안한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에크모 유지 중에 RV 펑션이 떨어져 있다. 이 그룹은 굉장히 위닝하기 어려운 그룹입니다. 그래서 에크모 서포터에서 RV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고 RV PC 커플링이 좋은 RV 프리로드 리덕션 상황에서 RV 펑션이 나쁜 그룹은 위닝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RV-PC 커플링, 그러니까 RVSP와 RV 펑션의 레이셔를 봐서 에크모 위닝의
어떤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크모는 우리가 플로우에 따라서 풀 플로우에서 미니멀 플로우에 따라서 애프터로드 프리로드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에크모 플로우를 줄이면은 레프트 하트로 흘러가는 프리로드 자체는 느는 거고 애프터로드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프리로드 애프터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E 프라임 S 프라임의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포텐셜이 있는 하트들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시면 에크모 위닝의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 3리터 48세 남자 환자고 에크모 3리터의 에코고요. 에크모 플로우 1.3리터의 에코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로드는 증가할 거고 애프터로드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비주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티슈도 플로우를 보면 E 프라임 S 프라임이 5.2에서 7, 7에서 10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소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변화에 증가하는 소견을 얻는 마이오카디움은 포텐셜이 있는 마이오카디움이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적용했을 때 위닝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의 위닝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에크모 성적을 올리려면 팀 어프로치가 중요한데 카디악 서전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카디악 크리티컬 케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퍼퓨저니스트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결국에는 리커버리하고 신부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부전 전문가가 항상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엘바드 하트디 팀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의 썸머리는요. MCS 서포트 PCI는 의공학의 발달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목적은 우리가 어레스트를 예방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고 MCS를 적용하면서 CR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테크니컬리 어려웠던 그런 환자들의 도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샥 세팅에서 MCS를 적용하네 만에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지 치료와 위닝 등 그에 대한 이제 컨피던스가 있어야지 MCS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 치료와 제거 치료에 조금 더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